제가 블로그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제가 얻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비밀로 이제 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비밀일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시작한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 평균 이제 유입량은 500명 정도 들어와요. 적죠? 뭐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보통 500명 정도 들어와요. 블로그 이웃은 한 7200명 조금이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크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있어요. 일단 블로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득이 되는 행위여야 한다. 이 행위 자체가. 왜냐? 뭐 어떤 분들이 블로그 강연을 가면 뭐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시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남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한테도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지속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좋아야지 지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떠서 남의 입에다 넣어줍니다. 자, 하루 종일 넣어줬어요. 다음날 남의 입에 또 넣어줘요. 자, 그 다음날 남의 입에 또 넣어줘요. 나는 안 먹어요. 그러면 나도 먹어야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인데, 나한테 득이 돼야지 그 지속성이 생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제 이루려고 할 때 그걸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나한테 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너무 누가 나 스트레스를 막 살 좀 빼라. 아무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소리 좀 안 듣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랑 어떤 명확한 득이 될 만한 행위를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랑 분명 다르죠. 그래서 블로그 하실 때 자기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저한테 어떤 득이 되었느냐. 1번, 저는 안 하는데요. 뭐 체험단이나 뭐 그런 그런 것들로 간혹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애들이랑 여행 갈 때 이걸 써요. 그 어떤 박물관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박물관 가서 후기 너무 별로였어요. 박물관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남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자들도 이득을 좀 보고 나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블로그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 블로그를 한 게 아니라 블로그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블로그 활성화를 시켰고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됐죠. 그리고 좋은 추억도 됐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책을 읽으면 보통 1년에 한 300만 원? 이 정도 책값을 썼었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이제 홍보해 달라는 느낌으로 이제 협찬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책값이 좀 줄어든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분명 득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블로그 강연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내가 업을 삼아서 돈을 벌겠다. 근데 블로그로는 업 삼아서 돈 벌겠다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티스토리는 좀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뭘 300만 원씩
뭐 4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내가 이걸로 업을 삼겠다. 뭐 지금 30대인데 뭐 은퇴할 때까지, 뭐 60살 때까지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다. 이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걸로 용돈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취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 그게 책 출판할 때 굉장히 좋게 이용이 돼요. 출판사 측에서도 그거를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글의 원본이 당신이면 갖다 쓰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감을 약간 새겨놓는 느낌으로 블로그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저는 1일 1포스팅 해요. 지금도 한 2년째, 2년, 3년째 지금 1일 1포스팅을 하는데 한 번 포스팅할 때마다 분량이 3,000에서 5,000자쯤 돼요. 그러니까 보통 책 한 권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 20만 자 넉넉히 잡았을 때 있어야 된다고 치시면 20만 자면 얼마예요? 열흘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3만 건, 100일이면 30만 자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출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셔도 저는 어떤 주제든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 경제, 역사, 뭐 수필, 인문, 개발, 육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책은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이 담고 있는 주제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드려 놨고 읽었고 배웠다. 그리고 그 글감들이 이미 다 거기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스로에게 득이 되는, 그리고 그런 것과 또 있어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랑 이타적인 마음이 별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기적인 행동이 이타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비가 나비나 꿀이 이제 그 꽃에 있는 자기 꿀 빨아먹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분 활동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도 충분히 이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내 기록을 적는 게 꼭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남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아주 이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그렇게 되시면 이제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블로그를 꾸준히 1일 1포스팅을 하시면은 블로그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되느냐면 사람들이 읽을 거리가 있다. 한번 들어왔을 때 요거만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골라서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제 블로그가. 그래서 제 글감이 좀 많은 상태에서 뭘 하면 되느냐, 나와 주제를 같이 하고 있는 어떤 활성화된 블로그 주인한테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의 글들 중에서 내 글들과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글이 있겠죠. 거기 좋아요가 많이 찍혀 있는 포스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공감이나 좋아요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 그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이웃을 추가하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웃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한 3, 4일 기다려보고 내가 이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그걸 받지 않았거나 그냥 이제 서로 이웃이 아니라 이웃으로만 설정을 해놨다. 그럼 그런 분들만 끊어내면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반복하시면 장담하시는데 한 달이면은 영향력 5,000명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블로그를 봤더니 2020년 12월 30일 날 글 쓴 내용이 있는데 이 감사일기 이렇게 썼어요. 인스타그램 가입을 한 지 보름이 됐는데 팔로워가 1200명이다. 111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1118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아요. 내 관심사와 다른 사람의 관심사 겹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만 주면 알아서 붙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건 2020년 12월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2021년 작년 1월 4일 날 만 1년 됐죠. 만 1년 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447명이었어요. 이때 유튜브 구독자가 85명이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2022년 1월 9일, 그러니까 올해죠. 이때는 인스타그램이 11,000명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13,000명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블로그 팔로워보다 많거든요. 이 두 개만 합쳐가지고 2만이 돼요. 물론 유튜브가 지금 310명이긴 한데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을 왔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지금 브런치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전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비슷하게 왠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올리면 될 거다라는 생각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편집 안 합니다, 저. 나중에 이게 편집을 해야지 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편집을 할 건데, 그 전까지는 편집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편집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제가 앉아서 제 얘기한 거를 자막을 쓰고 자르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그렇게 귀찮은 거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편집을 해야겠다, 재미가 붙으면 그때는 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지금 벌써 12분째 됐는데 사실은 요거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 제 다음에 요청하신 문제 있으면 좀 길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